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센스 넘치는 레시피로 사랑받는 신현섭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네. 아니 저도 TV를 켜면 이특 씨가 나오니까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전 또 선생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니까 네.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도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네, 행복해서 그래요. 네.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좋은 일 많죠. 네. 네. 일단 제가 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은요, 사실 이것만 준비하면 밥 두 공기는 뚝딱 기본입니다. 예. 네, 깊은 맛이 나는 이 깍두기 돼지찌개와 예. 입맛을 돋궈주는 황태 초무침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우리 신유섭 셰프님이십니다. 자, 배가 안 고파도 두 공기, 배고프면 두 배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재료 공개해 볼게요. 자, 먼저 깍두기 돼지찌개. 네. 지금 이 앞에 고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중에서도 이 사실 찌개용으로는 이 앞다리살만 한 게 또 없어요. 앞다리살이 가격 대비 굉장히 좋고요. 또 예. 쫀득쫀득한 맛과 지방이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다리살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자, 먼저 앞다리살을 좀 잘라주도록 할게요. 뭐 지방이 좀 있는 부위도 괜찮고요. 네. 그래도 이제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또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고요. 만약에 앞다리살 괜찮고 뒷다리살도 괜찮아요. 그리고 목살, 목심이라고 하죠. 네, 그 부위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의 추억의 음식이기도 해요. 깍두기 돼지찌개요? 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네. 이 집에 깍두기가 항상 남으면은 이걸 항상 끓여주셨어요. 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랐던 음식이라서 네. 오늘 굉장히 좀 친숙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일단 돼지고기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깍두기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집에 익은 깍두기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깍두기가 너무 크면은 네. 좀 잘라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도마 한 번만 더 주시겠어요? 좀 크다. 그러면은 큰 것만 한 반에서 2분의 1, 4분의 1 정도 잘라주시면 되고요. 좀 작은 것들은 그냥 사용해도 먹기가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김치는 먹다가 좀 남고 쉬게 되면은 찌개로 많이 끓여 드셨는데 그렇죠. 깍두기를 이제 뭐 찌개로 드신 분들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달달한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음. 그래서 무 자체가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깍두기 만들 때 달콤한 재료들을 좀 많이 넣어요, 원래.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은 약간 달콤한 맛이 있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깍두기까지 손질을 좀 해놨고요. 네. 자, 일단 한번 볶아줄 거예요. 왜냐면은 볶아서 이 맛을 조금 올려준 다음에 육수를 넣어서 끓일 겁니다. 자, 일단 한번 좀 이쪽으로 네,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예열을 좀 할게요. 식용유를 조금 넣을 거예요. 식용유를. 식용유를. 제가 인터넷에서 김치찌개 맛있게 먹는 법을 쳐봤었는데 네. 김치를 참기름에 볶는다 이것도 있었거든요. 사실 어떤 기름으로 하는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상관없는데 예. 한번 볶는 거와 안 볶는 건 확실한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삼겹살을 먹으러 갈 때도 삼겹살에서 그 나오는 기름으로 예. 김치를 굽잖아요. 그렇죠. 그럼 맛있잖아요. 그런 원리랑 똑같은 거죠. 뭐 고기에 따로 밑간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네, 오늘은 사실 밑간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밑간을 해주시더라도 약간의 소금 정도만 드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살짝 표면이 딱
익었을 때 네. 깍두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 너무 빨리 넣으시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또 아버님들 중에서는 그 돼지고기 비계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돼지고기 비계를 좀 더 첨가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깍두기 넣을 거예요. 네. 깍두기는요, 국물이 사실 좀 적게, 처음에는 적게 들어가는 게 좋고요. 네. 나중에 국물만 따로 한 번 더 넣을 거예요. 네. 자, 국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국물을 네. 일단 따로 모아 놓을게요. 네. 여기서 한번 볶아내는 거죠. 와. 이 무가 또 사실 이게 국물에 넣어서 끓이게 되면요. 네. 굉장히 그 깔끔해지면서도 단맛이 살짝 나와서 맛이 좋아져요. 근데 또 거기다 깍두기니까 아무래도 약간 새콤한 맛도 우러나겠죠. 그래서 예. 맛이 더 좋아집니다. 음. 자, 일단 다진 마늘 같이 넣고 볶을게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냥 여기다 밥을 같이 넣고 볶아서 볶음밥 먹어도 맛있겠네요. 정말. 그럼요. 사실 근데 이런 요리는 네. 꼭 하나 이제 깔리는 게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김치가 맛있어요. 아, 그렇죠. 네. 김치가 맛있어야 찌개를 끓여도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좀 준비해 놓고요. 네. 이제 볶아놨으니까 이제 좀 끓여야 되잖아요. 예. 일단 저는 육수를 넣고 끓일 거예요. 육수를요? 네. 사실 시원한 맛이 나게 하는 거는 황태 육수를 넣으셔도 좋고요. 네. 좀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좋다 하시면요. 그 저희 사골 육수로 아. 하시면 좋아요. 저는 사골 육수를 넣을 네. 겁니다. 한 컵 반 정도. 네. 이 사골 육수가 절반이 없어질 때까지는 끓여주셔야 돼요. 아. 절반이. 야, 지금 비주얼로만 놓고 봤을 때 설렁탕에 김치 국물 넣어가지고 먹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자, 이제 팔팔 끓여주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가 어느 정도 아주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여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야지 더 맛이 깊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바로 오늘의 비장의 무기죠. 이게 정말 그 발효가 되면서 그 나온 그 깍두기 물 아니겠습니까? 김치 국물. 네, 김치 국물. 사실 어머님들이 알뜰하신 분들은요 이런 거 아무 절대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리고 이 깍두기 국물 같이 넣고 끓일 겁니다. 엑기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액기스죠. 자, 이거 끓이실 때 일단은 좀 졸을 때까지는 그냥 냅둘게요. 그리고 저희 다른 요리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깍두기 돼지찌개가 잘 끓는 동안 네. 황태 초무침을 한번 좀 그럴까요? 보시기 황태 바라겠습니다. 초무침 한번 해볼까요? 예. 네. 황태 이렇게 집에 뭐 북어라든지 황태도 둘 다 괜찮아요. 네. 근데 집에서 이렇게 뭐 아버님들 술 드시고 나서 황태국 많이 드시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냉동실, 냉장실에 항상 보관을 하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를 가위로 자를 거예요. 근데 가위로 자를 건데 일단은 그냥 자르면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살짝 물을 묻히는 게 좋아요. 물을? 네, 예. 물을 조금만 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손쉽게. 손쉽게 가위질하기가 손쉬워지죠. 이거는 칼로 자르는 것보다 이런 마른 재료들은요 가위로 자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네. 거예요. 보통 황태나 명태 이런 무침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이렇게 좀 큰 사이즈로 해서 그렇죠.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요거를 정말 밥 반찬으로 작게 해가지고 먹기 편하게. 왜 우리 오징어 젓갈이나 이런 것들 아주 작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셨죠? 그쵸, 예. 그런 느낌으로 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잘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 양이면은 사실 몇 날 며칠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아, 그렇죠. 네, 물 1대 식초 1 정도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물에다가 섞어서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 보통 식초를 먼저 넣으시게 되면요 어느 한 부분에 식초가 과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 하나 주시면은요 네. 먼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섞어서 놓는 거죠. 그래서 잘 섞은 다음에 식초, 물. 그리고 물 이렇게 해서 한번 잘 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뿌려 놓을 거예요. 식초와 물이 골고루 섞일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재워놓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 황태 자체가요 말랐던 재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먹으면 약간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초물에다 담가 놓으시고 적어도 냉장에
한 3시간 정도 더 놓으시면 더 좋고요. 예. 하루 정도 보관하시면 더 좋아요. 음. 그럼 굉장히 포실포실해집니다. 제가 지금 미리 조금 네, 놨고요. 준비해둔 네. 자,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보실보실해지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물기를 이제 한번 꼭 짜서 이제는 쓸 거예요. 네. 요거 자체가 굉장히 새콤해요. 단맛은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쭉. 와. 쭉. 자, 이렇게. 야, 생각보다 물이 정말 많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던 수분 중에 아주 일부분만 얘네 불리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짜서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식초 1대1로 사용을 하지만 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요, 식초의 양을 조금 더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양파는 다져줄게요. 양파가 싱싱하네요. 예. 어우, 양파가 너무 크네요. 네. 전 이런 칼질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연습하면 다 됩니다. 그럼 뭐 저도 이특 씨처럼 춤추는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몸이 안 움직여가지고. 큰 거는 한 4분의 1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작은 거는 한 2분의 1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양파 이렇게 준비하고요. 네. 오이. 오이는 이 씨를 조금 제거하시고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이 씨를 일단은 이렇게 제거할게요. 오이 씨를 특별히 뭐 제거하는 이유가 있나요? 오이 씨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무침을 할 때 오이 씨에서 수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수분 제거를 위해서 오이 씨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절여내게 되면은 오이 씨 부분이 빨리 물러져요. 그래서 조금은 제거를 하시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만들어주시는 게 황태 초무침이잖아요. 그렇죠. 황태를 초무침에서 먹는 것도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뭐 이렇게 가오리나 네. 아니면은 저기 또 그 어디죠? 전라도에 또 홍어. 예. 이런 것들은 삭혀서 많이 드시는데요. 황태는 손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는 황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지금 볼 하나, 요거 큰 볼 하나만 주시면요. 제가 미리 좀 절여 놓을게요. 네. 소금물에다 좀 절여 놓을 거고요. 물, 소금. 오랜 시간 동안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절여 놓고, 자, 오이, 양파.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지나도요, 오이와 그리고 양파에 있는 수분이 쫙 제거가 될 거예요. 양념장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재료들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 베이스는 고추장과 고춧가루 베이스로 할 거라는 걸 좀 말씀을 네. 좀 드리고요. 설탕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고추장. 네. 그리고 저희 오늘 다른 그 뭐 간장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설탕이 잘 녹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물엿을 조금 많이 넣을 거예요. 네. 물엿을 좀 넣으면은 광택도 나지만 이제 좀 달달해서 또 밥 반찬 하기 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맛있죠. 네. 자, 그리고 일단 잘 저어줄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설탕 서걱거리는 소리가 이제 안 나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고춧가루, 다진 파, 네. 그리고 다진 마늘. 기름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줄 거예요. 네. 자, 그럼 한번 버무려 볼까요? 자, 먼저 저는 이 지금 충분히 절여놓은 이거 그냥 먹으면은 굉장히 새콤해요. 새콤하죠? 새콤한 재료를 넣고요. 양념장을 한 번에 넣지 마시고 네. 절반 정도 넣고서 버무려 주세요. 여기 처음에 많이 새콤하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묘한 매력이 있네요. 그렇죠? 자, 이젠 오이와 네. 양파를. 마찬가지로 수분을 좀 빼고. 사실 이 황태, 명태, 뭐 이렇게 동태 이렇게 있는데 네.
같은 물고기인데 어떻게 말리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고 제 맞습니다. 기사에서 네, 봤거든요. 황태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의 특수한 기온을 이용하는 건데요. 예. 3번 얼리고 4번 녹고 약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고요. 북어는 그냥 건조를 시키는 방식이라서 좀 약간 다르죠. 결국 같은 건데 이제 거의 건조 방법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네. 양념 싹싹 긁어서 네. 그러니까 긁어서 버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있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네요. 그리고 이게 그냥 바로 먹었을 때도 괜찮지만요. 하루 이틀 지나면 더 맛이 좋아져요. 그리고 많이 조물조물 해줄수록 좋아요. 왜냐면 황태에서 지금 수분을 약간 또 흡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흡수하는 그게 황태에 버무려질 수 있도록 아, 기름이에요. 참기름. 고소하게 또. 네. 자, 그리고 여기에 깨도 좀 넣을게요. 야, 정말 밑반찬으로 딱이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근데 또 요즘같이 입맛 없을 때는 또 이게 더위가 사실은 빨리 끝나면 좋은데 아직도 아. 덥잖아요. 아, 열대야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먹기도 편하고 네. 그리고 아삭거리면서 또 오이가 또 우리가 또 체온을 떨어뜨려 준다고 하니까요.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새콤달콤 입맛을 확 살려주는 황태초무침이 완성이 되었고요. 네. 자, 지금 보글보글 잘 끓어지고 있는 깍두기 돼지찌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국물이 아까보다도 훨씬 많이 줄어들었죠. 예, 자작해졌네요. 네, 자작해졌는데 이제 여기에서 한 수가 좀 들어가요. 물론 지금 깍두기 국물에서 간을 맞추면 좀 부족해요. 아. 이 부족한 간을 뭐로 채워주냐면 예. 액젓이 채워줍니다. 액젓. 액젓. 예. 자, 액젓. 액젓. 살짝만 넣고요. 자, 액젓이 들어가고요. 액젓 들어가고요. 예. 여기에 설탕을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설탕. 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정말 저의 취향인데 예. 마지막 한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식초예요. 식초요? 네. 이게 왜 똠양꿍이라는 요리 아세요? 예. 약간 새콤하면서도 자극적이잖아요. 예. 새콤한 맛을 실제로 먹으면 입맛을 돋궈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식초를 한 숟가락 아. 정도만 딱 넣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의 콕포인트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식초를 넣으면은 새콤한 맛이 살아나서 찌개 맛이 더 좋아진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까 썰어 놓은 고추와 대파를 절반만 먼저 넣으세요. 절반만. 자, 지금 오늘 포인트가 3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남은 깍두기 김치찌개 국물을 넣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멸치 액젓, 액젓을 네. 넣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식초. 아, 그 식초를 잘 살려주시면은 굉장히 이게 국물이 묘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담아볼까요? 네. 비주얼이. 아니, 저는 사실 이 깍두기찌개가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김치도 남으면은 처치 곤란일 때가 많아서 김치찌개를 해 먹잖아요. 그렇죠. 예. 이 깍두기는 그렇게 안 드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먹고 자라서 그런지 이 음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3가지의 포인트가 들어간 액기스 국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딱 여기에 이제는 살짝 섞어서 고명으로. 어우. 자, 이렇게 해서 개운하고 아삭한 깍두기 돼지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아삭아삭 입맛 돋우는 깍두기 돼지찌개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마지막에 식초를 톡톡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새콤한 맛이 살아 찌개 맛이 더욱 좋아진다는 사실. 칼칼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깍두기 돼지찌개로
기분 좋은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깍두기 돼지찌개와 황태초 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깍두기 돼지찌개는 먼저 돼지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고 깍두기는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달군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돼지고기를 볶아 겉면을 익혀줍니다. 그런 다음 깍두기를 넣어 볶아주세요. 다진 마늘을 넣어 볶다가 고춧가루를 넣어 골고루 볶아줍니다. 여기에 사골 육수, 깍두기 국물을 부어 자작하게 끓여주세요. 국물이 졸아들면 멸치 액젓, 설탕, 식초를 섞어줍니다. 송송 썬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 절반을 넣어 살짝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아 남은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를 올려주면 깍두기 돼지찌개 완성! 황태초 무침은 우선 식초, 물을 섞어 식초물을 만들어주세요. 1cm 크기로 자른 황태채에 식초물을 붓고 냉장고에 넣어 3시간 이상 불려줍니다. 불린 황태채는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물, 소금을 섞은 뒤 다진 오이, 양파를 넣어 10분 정도 절여줍니다. 설탕, 고추장, 물엿, 고춧가루, 다진 파,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불린 황태채에 양념장 절반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그런 다음 절인 오이, 양파, 남은 양념장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참깨를 섞어주면 황태초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깍두기 돼지찌개와 황태초무침으로 가족들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자, 보고만 있어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지금 남성분들은 야 저거에 술안주가 딱이다 이런 말씀도 하실 텐데요. 밥 반찬으로도 좋으시고요. 예. 또 아버님한테는 또 좋은 또 반주에 또 안주가 될 수 있죠. 자 일단 그러면은 네. 깍두기 돼지찌개 이거 제가 먼저 살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유, 네. 사실 우리 감독님들께서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갑자기 아 맛있겠다. 사실 이런 맛은요 웬만하면 다 알기 때문에 네. 다 이게 머릿속에 상상이 되니까요. 특히나 남자들이 또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자 깍두기와 돼지 앞다리살이었었죠? 네, 앞다리살이죠. 새롭죠? 와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 밥이랑 먹으면 진짜 밥 쑥쑥 들어갑니다. 와, 아, 친구야. 와. 아, 선생님 김치찌개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김치찌개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육수를 사골 육수를 내셨잖아요. 그렇죠. 더 깊이가 느껴지면서 여기 있는 거 한 그릇을 다 먹어야 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성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요. 사실 이 한국인 밥상에서 굉장히 좀 칼칼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와.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선생님 이거 딱딱 제 입맛인데요. 아, 역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맛입니다. 예. 한번 초무침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렇게 더운 날에는 또 이렇게 뭐 밥에 비벼 드셔도 좋지만요. 집에 뭐 면 같은 것들 있으시면은 면 같은 거 살짝 넣고 비벼 드셔도 좋습니다. 이 황태가 이렇게 씹을 때 약간 좀 아삭아삭한 느낌은 없는데 오이가 함께 들어가서 씹는 맛이 두 가지 묘미가 나면서 시원해지네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서. 네. 집에서는 뭐 많은 활용도를 좀 하시면 좋은데요. 뭐 좀 더 새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버무리실 때 식초를 조금 더 첨가해 주시면은 조금 더 새콤하게 드실 수 있고요. 시큼함이 더 배가 되고 시원함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깍두기찌개가 또 우리 또 최고 요리 비결에서 또 한번 히트를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치찌개는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김치찌개. 김치찌개 너 네. 긴장해. 긴장해. 오늘 네. 이렇게 맛있는 요리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맛과 영양이 가득한 전복 버섯밥과 짭짤한 맛으로 입맛 돋우는 멸치 고추조림 절대 놓치지 마세요.